처음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배터리부터 할게요. 배터리 너무 관심 많죠. 관심 많아요? 저희 그 이슈 MB에서 제가 그 배터리 얘기 많이 나가잖아요. 네. 김성규 소장 모시고 그냥 뭐 조회수가 막 득달같이 올라갑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식들도 상당해요. 막 예. 김성규 소장이 뭐 얘기하면은 뭐 이게 어떠니 저쩌니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서 기업들의 성장성, 그죠? 너무나 관심 많고. 뭐 어쨌든- 엄청 요만한 제 아는 동생도 그 소방관인데 네. 배터리에 관심이 많은데 저한테 정말 고차원적인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당할 때가 많아요. 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뭐가 응급제에서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막 그런 쓸데없는은 아니지만은 그런 지식까지 막. 제가 뭐 배터리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수소 이런 것도 예. 수소 에너지 이거 이제 수소 전지 예. 여기도 보면은 뭐 플래티넘이 중요하잖아. 백금. 예, 요게 이제 뭐 전도체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얼핏 보다 보니까 백금이 플래티넘인가? 이거 가격은 많이 빠지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여담이고 오늘 이제 16일 SK 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가 이제 열렸는데 네. 배터리 사업 분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국민연금 반대하지 않았나요? 네, 반대했는데 네. 국민연금은 8% 가지고 있었고 역부족인 거죠. 네. 중과 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관 변경안은 출석 주주의 한 98%, 배터리 물적 분할 안건은 80.2% 찬성을 해서 원래 이제 특별 결의니까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8, 5분의 4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가도 뭐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그런데 묘하게 이게 꽃을 피우려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적 분할이 있었잖아. 물적 분할이. 근데 이게 뭐 유행처럼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꽃이 한참 피려는 시기에 물적 분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이.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참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이게 올해 사업을 준비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배터리 회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큰 자동차 업체들하고 뭐 장기 계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이 좀 하지 않은 이런 그 소재 산업을 우리가 먼저 하고 또 성과도 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막 투자 막 하고 준비 쫙 하고 꽃을 피우려는 이 시기에 싹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야.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제가 주주평등권을 해친다. 그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부가 당연히 모든 주주의 몫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100% 자회사로 떼어내는 순간 이것이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또 이제 큰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이게 100% 자회사가 아니라 70% 자회사, 60% 자회사가 되는 순간 지배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배권이 떨어지고. 사실 떼어내면 아무 뭐그 정유회사? 이제 그런 네. 거고 이제 연결로 간다고 하지만 이를테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그쵸. 충실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100%인데 이게 70% 가면은 내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가 나는 듯한 그런 거죠.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수년간 주주로서 희생했는데 물론 주가는 그동안에 올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엄청난 이제 막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되고 그러면 의결권 측면에서는 그렇죠. 지배주주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비지배주주로서의 나는 수십만 명의 일반 그 소수주주들은 의결권 측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놈이 되는 거죠. 놈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배터리 이런 데 가서 주총 가서 이제 하려면 다시 사야 돼. 다시 사야 돼. 다시. 주식을 다시 사야 돼요. 원래는 내 거였는데. 이게 웃기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로빈후드는 상장을 하면서 로빈후드 증권사가 그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누구의 공이 제일 컸다? 개미들. 재미들. 기관 투자가가 아니라 개미 고객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줬냐. IPO 할 때 신주 30%인가 40%를 개인들한테 풀었어요. 미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리 머니터리 방송이 거의 최초로 미국 IPO라는 그 미국 발행 시장을 아마 저희들이 컨텐츠로 가져올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개인들에게 IPO가 열린 게 2, 3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 100% 기관 시장이었어요. IPO가. 지금도 개인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스페셜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만, 큰 개인들만 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그런데 로빈후드는 이걸 다 깨버린 거야,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만든 거는 1등 공신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보상을 해드리는 게 상식이잖아. 순리고. 신주를 그냥 대거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식 받아가지고 로빈후드 막 상장 와서 엄청 올랐잖아요. 대박이 난 거야, 다들. 이게 사실은 윈윈하는 게임인 거고, 이게 강한, 건강한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LG 배터리, SK 배터리 분할할 때 제가 드린 아이디어가 뭐예요? 좋아. 10번 양보해서 배터리 사업하려면 수십조의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크게 해야 되니까. 증설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R&D 해야지, 또 증설해야지. 그럼 돈이 많이 드는 건 맞다. 그러면 물적 분할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상장하는 거 오케이.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지배주주는 손해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의결권이나 자산권 측면에서. 그렇죠. 느낌 오시죠? 지배주주는 특히 의결권은 LG화학의 지배주주는 지분율이 30%? 40% 이거밖에 안 돼. 원래 나머지는 다 비지배주주, 소수지주 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샥 물적 분할로 되는 순간 LG화학의 지배주주들이 LG배터리의 의결권을 독식해버리는 엄청난 그 득템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LG가 SK가 배터리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10년이라고 넘는다고 하니까 그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온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LG 배터리가 SK 배터리가 나중에 상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권을 준다니까. 우선 배정권을. 명분이 있었잖아요. 명분이. 우리 배터리 사업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랜 기간 저희들한테 투자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우리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의 주주분들께 먼저 아주 그 인기 많은 서로 막 살려고 IPO 할 때 막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경쟁률이 막 몇백 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주주들한테는 먼저 우리가 그 보은 차원에서 신주를 먼저 드리겠다. 이런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뭐 주주를 차별해요,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으면은 법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해상충, 이 이해가 충돌하는 이런 그 엄청난 그 자본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주비보의 훼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주주평등권이라는 자본주의 헌법이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쉽게 이 헌법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헌법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주주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배주주, 일반주주가 같이, 소수주주가 비례적으로 재산권을 보호받는, 내가 가진 지분만큼 그 회사의 재산권에 대해서 배당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물적 분할해서 IPO 할 때도 비례적으로, 특히 일반 주주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참았으니까, 희생했으니까, 공이 크니까 신주에 대한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있다, 주어야 한다 라는 게 우리 유경TV의 제안입니다. 네, 자, 국민연금은 반대를 했어요.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고, 뭐 이 물적 분할이 좀, 국민청원 얘기 들어보니까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 부분만 물적 분할에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이런 아주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은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성장한 것이다. 근데 지배주주의 투자금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많은 몫을 비지배주주, 소수주주가 투자했다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따라서 이번 물적 분할은 배터리 부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로 가는 SK그룹. 자, 전통의 정유, 화학, 도시가스는 상당히 좀 이제 밀리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그룹이 미래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그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회사가. 이 이야기는 2부, 3부에서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뭐 주요 기관 투자 국민연금의 반대, 그다음에 일부 극소수 뭐 일반 주주의 반대, 지배주주의 찬성, 대다수 기관 투자가들의 찬성에 힘입어서 물적 분할은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 제가 조금 좀 이렇게 크게 좀 써봤는데, 수탁책임위원회에서 분할계약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좀 알겠어. 자금 조달을 좀 몇 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신주 발행하는, 분할하지 않고 그냥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일반 주주들도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지금의 SK이노베이션 가격보다는 한 뭐 30%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 신주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배주주 쪽에서 그 기존의 그 모든 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배주주들이 또 여기다가 돈을 막 엄청 또 넣어야 되나? 이게 싫은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보다는 사실은 LG화학 유상증자 한다. LG화학 100만 원인데 70만 원에 유상증자 할게요. 그러면 일반 주주들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물적 분할 안 하고. 물적 분할. 그러니까 물적 분할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유증하면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시가가 70만 원에 유상증자를 때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응이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70만 원 위에서 유통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LG화학의 일대주주인, 지배주주인 주에일즈가 30%, 40%만큼 들어와야 되나? 지분율 희석이 안 되려면. 돈이 좀 크잖아.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는 그 돈이 아까운 거지.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IPO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취지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배터리라는 핵심 사업 부분을 비상장화할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8%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는 어떤 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어떤 그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이해 충돌, 이 자본 거래에 있어서 분할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비지배주주를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일반 주주로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뭐 면피에 가까운 그런 결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 아유, 국민연금이 반대해봤자 어차피 통과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될 만한 거에, 그러니까 통과될 만한 거에 대한 안건에는 반대해. 이상해. 이거는 우리가 반대해도 통과될 거야. 그런 거에 꼭 반대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명분 챙기면서 통과는 통과대로 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자, LG화학의 불운이라고 할까?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적어놔봤습니다. 주가가 무지 많이 빠졌죠? LG화학. GM 리콜 뭐 이게 결정타라고 하는데 저는 물적 분할로부터 뭔가가 좀 꼬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운이냐? GM 자동차 그 보상금을 해결하고 분할했더라면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은 이 LG 배터리 보상금을 제가 알기로는 분할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보상금을 내야 되나? 아마 이렇게 가는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분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 이거를 보상금을 내? LG 화학이 내겠지. 약간 그런 데에서도 물론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런 데서도 조금 불안하지 않냐? 어? LG 그 배터리가 이를테면 또 하나 배터리 보상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LG 배터리가 상장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 LG 배터리 막 IPO를 막 해야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시국이거든요. 2021년 3분기, 4분기가. 그런데 배터리 화재, 뭐 이런 어떤 리콜,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터졌어. 리콜 사태가 대규모.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IPO가 딜레이 되고 있어,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달 늦어지면 LG 배터리로서는 상당히 이게 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일 아닌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뭐 촥촥촥 해가지고 뭐 해결이 잘 돼가지고 촥촥촥 IPO 청구서 내가지고 촥촥촥 인사처리 통과되고 연내에 딱 IPO 되면 뭐 모르겠으나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IPO 시장에 수십 조의 돈이 지금 몰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지금 LG 배터리가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SK 배터리가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 시기인 거야 지금이. 근데 지금 LG화학은 약간 지금 불운의 그 조짐이 보이고 있고, SK 배터리는 LG하고 특허 문제를 해결했잖아. 네. 미리 네. 보상금 주면서.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것들을 보면 SK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좀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한 수 위다. 분할과 상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딱 해결하고 딱 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아시겠죠?